하루에 최대 25km. 단풍은 빠르게 퍼져간다. 한창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지리산의 아침이다. 무릇 모든 자연이 아름답다지만 불긋불긋 온 산이 물든 절경은 우디니의 마음도 달뜨게 한다. 그 빨간 그늘 밑에 자리 잡고 앉아 떨어지는 낙엽, 또 흐르는 계곡물 소리 감상하느라면 이 짧은 계절 가장 화려한 사색의 시간이 된다. 지리산의 가을을 딛고 올라가는 길. 노란색 단풍을 담당하는 농나무과의 낙엽 감목, 생강나무다. 덩달아 비목나무도 나란히 장단을 맞춰 노란 물을 머금었다. 이 생강나무는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양념으로 쓰는 생강과 똑같은 향이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강나무보다는 사실은 옆에 있는 이 비목나무가 더 생강향이 강하게 나요. 이제 이거 두 가지를 같은 용도로 약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아기를 놓고 산후조리가 시원찮아서 손발이 시려서 찬물에 손 못 담그고, 또 무릎에 찬바람이 설설 통하는 느낌이 드는 관절염, 신경통, 그런데 두 가지 다 같은 용도로 약으로 사용을 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강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꽃치고는 아주 이른 봄에 꽃이 피는데, 꽃이 필 때 이제 꽃을 따가지고 덮어서 꽃차를 만들어 놓고 마셔도 좋고, 잎이 이렇게 활짝 펼쳐지기 전에 두릅처럼 이렇게 또르르 말려 있을 때 그때 따가지고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은 아주 향도 좋고 1년 내내 은은한 생강향을 즐길 수 있는 반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목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잎을 따서 덮어가 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럴 수 없이 향이 좋고 맛있는 차가 돼요. 이렇게 가을 산행은 절로 느린 걸음으로 간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깔과 모양. 그 거침없고 미련 없는 자연의 변화에 한참 동안 시선을 빼앗긴다. 파란 하늘 아래 짙은 단풍길 사이로 또 하나의 가을 약초를 만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그마한 몸을 돌 뒤에 바짝 숨기고 있다. 사냥과의 여러 해 살이 풀 큰 참나물이다. 와, 여기서 이 귀한 걸 만나다니. 이제 이거는 학명은 큰 참나물이라고 하고,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진삼 또는 연화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당뇨에 아주 신약으로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당뇨 질환자들이 많이 찾는 약초인데, 이게 뿌리를 캐보면은 볼펜 심 굵기만큼 자라려 그러면 한 10년을 자라야 된다고 그래요. 주로 고산지대 청정 지역에 자생하며 상쾌하고 독특한 향을 지닌 식용나물이자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는 큰 참나물. 선생님, 근데 이렇게 귀한 것이 이렇게 등산로 옆인데도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나 봐요. 이제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걸 이제 약초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 넓은 공간에 이 한 폭이 딱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약초입니다. 그러니 귀하고 보기 드문 약초일수록 지킬 줄도 알아야 하는 법. 대신 가을산은 보여준다. 골짝 깊은 곳까지 이리도 붉은 손내 아낌없이 드러내며 충분히 풍요로운 계절임을 말이다. 산비탈, 발그스름한 단풍들의 아우성에도 개의치 않고 초록을 뽐내는 약초가 있다. 작은 키에 촘촘하게 맺힌 바늘잎이 인상적인 상록침엽수. 우리나라 특산종 개비자 나무다. 따뜻한 해풍이 부는 남해안이나 섬지방에는 비자가 자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제주도에 있는 비자림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 육지 내륙에는 비자나무가 없고 개비자나무가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비자나무는 겨울에도 이 초록색의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나무이고, 우리 어릴 때는 기생충 같은 거, 해충 같은 거 그런 거 약이 별도로 없었으니까 이 열매로 가지고 기생충 구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초록색의 열매가 대략 한 요 정도 크기로 달려 있다가 추석 무렵이 되면은 검붉은색으로 익으면서 그 표면에 하얀 분가루 같은 게 묻어요. 그냥 그 열매를 따가지고 과육은 그냥 먹고 그 씨앗으로 가지고 그 기생충, 해충, 요충, 촌충 하는 걸 죽이고 했었는데,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은 기침이 심하게 날 때 이걸 이제 달에서 먹으면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가지고 기침을 먹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고 여러모로 유용한 약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듯 온 힘을 다해 붉은 빛을 쏟아내는 나무. 누군가에겐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단풍나무다. 이맘때 어디를 둘러보아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까닭이다. 예쁘게 물이 들었네. 전남 단풍나무도 약으로 쓰는데 몸에 열을 낮춰주고 몸속에 독을 배출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또 기를 잘 통하게 하고 통증을 거치게 해주는 지통 효능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픈 복통이나 관절통에도 약으로 사용합니다. 찬 겨울 앞두고 불덩이같이 산을 덮는다. 짧기에 더 아름답고 그래서 더 애틋한 계절. 지리산의 가을이 지나고 있다. 오늘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듣고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을 읊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김수로 왕이 탄생했을 때 불려졌던 구지가라는 노래의 한 대목인데요. 오늘 제가 찾은 이곳 역시 김수로 왕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가야 왕도 김해인데요. 김수로 왕릉부터 허황오른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금관 가야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파랗게 들이온 언덕입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걷기 좋은 산책로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진득한 역사를 간직한 땅. 대성동 고분군에도 가을이 한창 물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내 좀 해주실 거죠? 네, 본인 불러주세요. 소개 좀, 예, 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이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네, 이게 고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고분이에요? 네. 북쪽으로 보면은 네. 김해 종합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예. 거기 옆에 보면은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또한 포함되고 그리고 도로 구지로 도로라는 구간 그리고 남동쪽으로 보면은 현재 수릉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대성동 고분군의 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옛날에는 뭐 작은 구지봉이라는 뜻으로 액구지 또는 외꼬지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고분군은 그러면 네. 어느 시대가 주 배경이 되는 건가요? 10여 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여기는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는 전혀 언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형 목강묘가 많이 나와서 예. 그냥 금강가야 시대 때 무덤지로서만 확인되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9차 발굴 때부터 여기에 보면 그 구릉의 응선부에 보면은 고인돌이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금강가야 시대 이전 청동 시대 때부터도 여기가 중요한 무덤의 자리로서 활용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금강가야 가장 전성기 때 만들어진 고분군이기 때문에 대성동 고분군 자체가 금강가야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기 42년 김수로 왕이 건국한 나라이자 육가야의 맹주국으로 큰 세력을 떨쳤던 금관가야. 언덕 군데군데 그 찬란했던 역사를 짐작케 한 발굴 현장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완만한 고분길을 따라 걷다 보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분하고는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봉분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야트막한 언덕 같거든요. 안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네. 되게 왜 여기에 고분군이라는데 무덤이 하나도 없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해서 여기는 가야 시대 때, 금강가야 시대 때 그때 공동묘지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도 봉분 같은 게 있었겠죠. 예, 있었는데 이게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가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밭 농사로도 활용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런 봉분이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약간 구릉처럼 이렇게 약간 봉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있죠. 예. 이게 다 발굴 현장을 표시한 겁니다. 저기가 다 옛날에 무덤이 있었던 표시예요. 제가 듣기로 이 무덤의 경사도에 따라서 계급이 좀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대성동 고분군 능선부위에 보면은 대형 무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경사나 평지 쪽에는 중소형 무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성동 고분군에는 지배계층, 비지배계층의 어떤 무덤이 별도로 조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급이 높아서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건가요? 무덤을 크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을 산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겠죠. 그래서 토기라든지 무기, 장신구류, 심지어는
자기 밑에 있던 신하나 하인까지 같이 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을 많이 묻다 보면 무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분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묻을 수 있었겠죠. 이야, 살았을 때 욕심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구나. 네, 그대로. 이곳에서 호랑이 모양 띠고리, 뭐 방패 꾸미개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러는데요. 호랑이 모양 띠고리 그리니까 굉장히 높은 분들이 찾던 뭐 이렇게 부장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야, 네. 신비하면서도 평화로운 대성동 고분군의 풍경은 이처럼 바삐 흘러가는 도시의 삶의 작은 쉼표 한 점이 되어줍니다. 야, 멋있다. 예. 팽나무가 다른 나무들하고 경쟁 없이 자라다 보니까 아주 우아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도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예.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수령은 한 200년 넘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아주 인기 명소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여기가 사진 찍기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예. 지금 앞에 보면은 팽나무가 위치하고 있는데 네. 여기 팽나무 옆에서 서 있고 네.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네. 정말 환상적이에요. 인생샷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또 좋은 포도전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름 북쪽이죠. 북쪽에 보면은 외로이 서 있는 하나의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왕따나무라고 불렀는데 왕따나무. 실제로는 나무 수종은 느릅나무였어요. 예. 느릅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몇 해 전에 태풍 때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왕따나무가 사진 찍기 좋다는 걸 많이 아시고 오셔가지고 찍는데 그 왕따나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 또 왕따라는 말도 별로 좋지도 않고 네, 해서 네, 네, 네. 어감은 좋지 않다면 왕따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대신에 여기 이쪽 팽나무에서 또 찍는 사진을 또 많이 찍으러 오십니다. 보통 이 고분군 하면 이렇게 무덤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삶과 죽음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공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에요. 참 매력적이네요. 가을 햇살에 따뜻해진 몸을 이끌고 이번엔 맞은편에 자리한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찾았습니다. 2000년 전의 김해, 금관 가야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둔 것은 물론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채롭고 화려한 가야의 유물들을 자세히 관람할 수 있는 곳이지요. 얼마 전에 그 대성동 고분군하고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그 가야시대 목걸이가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된 건가요? 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대성동 고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1만여 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저도 양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 많은 유물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구경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좀 중요한 유물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박물관 내에는 유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예. 특히 이번 보물로 지정된 그 대성동 76호에서 나온 목걸이거든요. 예. 근데 이 목걸이가 금강가에서 나온 목걸이 중에서 그 구슬이 제일 많아요. 무려 2,473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구슬이. 가야인들은 금은보다도 구슬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국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중국 기록 보면은 가야 쪽 사람들은 금은보다도 구슬을 좋아한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에 딱 맞게 무덤 발굴해 보면은 구슬로 만든 게 정말 많습니다. 철의 왕국으로 불리던 금관 가야에 또 다른 보석 세공 기술력과 화려한 장신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인데요. 저 구슬 목걸이가요.
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저 윗부분에 있는 저 검정색이 다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구슬이 2,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야, 저걸 만드는데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제가 대성동 고분군하고 박물관을 둘러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를 찾아오시는 관람객 분들한테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1단계가 시작되면서 대성동 고분군이나 대성동 박물관을 찾아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도 지켜주시면서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처럼 원 없이 거닐었던 가을날의 산책. 이 여정의 마무리는 역시나 든든한 한 끼로 채워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식당의 점심 특선 메뉴로는 고기 정식과 곤드레 돌솥 고기 정식, 그리고 돌솥 고기 정식, 곤드레 돌솥밥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곤드레 돌솥 고기 정식이 제일 비싼 음식 중 하나예요. 저는 오늘 그걸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기 곤드레 돌솥 고기 정식 주십시오. 이야,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지요? 거기다가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곤드레 나물 수북히 올라간 돌솥밥에 숯불 향 가득 입힌 돼지고기 한 접시. 채소나 호박이나 이런 우거지를 만드는 거라든지 지금 물김치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다 우리가 이제 땅에 있어서 축산해서 심어가지고. 직접 키운 고구마, 각종 채소들. 야, 오늘의 주인공 곤드레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돌솥밥의 매력은 뭐니 해도 요 누룽지 만들어 먹는 재미인데요. 그 사이 곤드레밥에 각종 야채 얹어서 쓱쓱 비벼 먹는 곤드레 나물밥. 이 순간만큼은 왕의 밥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이 너무 좋아요. 간장 양념이 스며들어가지고 곤드레하고 각종 채소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학창 시절엔 역사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해가지고 마냥 외우고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역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과거와 역사가 공존하는 듯한 슬로우시티 김해에서 유익한 역사 여행을 했습니다. 가끔 머리가 어지럽거나 쉬고 싶을 땐 시간이 멈춘 듯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찾아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보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요즘 시대에 과거의 역사는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에게 조용한 경종을 울립니다. 그 역사의 가치를 아는 도시, 가야왕도 김해였습니다. 까치밥과 함께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은 산사 대신 아랫마을을 찾았는데요. 오늘 국화전을 꿀 건데 사실 이게 산국이에요. 산에서 핀다고. 지리산에 햇빛하고 바람하고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서 그 향도 진하고 색깔도 더 이쁘잖아요. 네. 그냥 노란색은 아니고 그쵸. 약간 레몬색에 가까운 센 노란색. 네. 13년 정도 저렇게 사찰 음식 계속 배우고 있어요. 네. 귀한 산국 조심조심 따고는 또 다른 재료를 구해봅니다. 와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깊이 있어가지고 고구마가 깊이 들어가면 겨울이 춥다던데. 아 진짜요? 이거 무슨 고구마 캐는 게 아니고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이렇게 흔들어야 돼. 금방 빠져. 흔들면. 눈사람이 나왔어요. 이건 너무 크다. 저는 이제 옷을 짓는 사람인데 전통 음식 관심이 많아요. 술도 빚고 고구마 캐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아이고 대라. 아이고 허리야. 스님 허리와 바꾼 고구마가 한 바구니 알차게 수확했습니다. 스님, 우리 밖에서 가을을 만끽하고 왔잖아요. 네. 이제는 또 맛있는 걸 만들어 볼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음식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단풍밥상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단풍이 지금 이 상봉 쪽에는 다 내려와 있잖아요. 절 주변에도. 단풍밥상으로 떠나는 가을을 배웅할 참인데요. 폭신폭신 살찐 밤이 첫 번째 식재료. 위장장애나 유경련, 장염 걸리셔서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밤이 그럴 때 아주 굉장히 효용이 좋은 그 죽의 역할을 해요. 밤을 이렇게 껍질째 네. 삶든지 굽든지 해야 돼요. 이 안에 밤을 긁어내서 죽에 넣는 거예요. 껍질 부분, 속껍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그 위 점막을 도포를 해주듯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속쓰림을 못 네. 느껴요, 사람들이. 쌀을 어제부터 담궈갖고 이렇게 많이 치대서 여러 번 헹궈냈어요. 그 뜬물이 많으면 그 당 성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쌀뜨물 좋잖아요. 네. 손이라도 좀 하얘지라고. 혜민 씨를 위해서 뒤에 받아놨어요. 아주 일단 세수하고 가겠습니다. 당질 지수를 좀 낮추는 그런 음식들을 요즘 선호하시잖아요. 네. 이게 끓을 때까지는 좀 저어줘야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밤알갱이는 쌀죽에 넣고 다시 한번 끓이는데요. 가벼운 식사 대용뿐 아니라 이유식으로도 그만이라네요. 달콤한 홍시로 샐러드에 맛을 입혀볼까요? 젊은 친구들이 네. 레스토랑 가면 샐러드 시켜 먹잖아요. 맞아요. 무슨 샐러드 시켜 먹어요? 혜민 씨는 좋아하는 거? 저는 버섯 샐러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채식가다 보니까 콥 샐러드를 많이 먹거든요. 스님들은. 냉장고 청소하는 날 콥 샐러드 만들어봐도 좋겠죠. 뿌리채를 이용해서 오늘 이렇게 홍시 네, 소스, 홍시. 그다음에 단풍 시럽을 넣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스님 근데 홍시가 샐러드 재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레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드레싱은 좀 묽은 걸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홍시도 홍시로 묽어요. 하면- 아, 소스 묽어요? 만들어 놓으면 저기에 감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다음에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약간 가벼운 맛을 잡아줘요. 오,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맛일지. 우리 혜민 씨는 피망을 썰을래요? 네. 칼질 할래요? 네. 자, 피망 썰어주시고 연근은 지금 이제 해전근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내년까지 열심히 먹게 되죠. 이 뿌리채들은. 뿌리는요, 뼈에 좋아요. 뼈 건강을 지키는데 관절에 좋고요. 근데 고구마 색깔이 너무 이뻐서 껍질 벗기기가 아깝다. 그렇죠? 데쳐서 네. 구워줄 거예요. 데치고 굽기도 하는 거예요? 예. 왜
왜 두 번이나 열을 가하는 거예요? 불내 나게 구워야 또 맛이 있거든요. 그냥 자, 소금물에다가 데칠 거예요. 하나 데치고 건지고 그렇죠. 하나 데치고 한 색깔씩. 준비한 재료는 달군 팬에 따로따로 구워내고요. 고구마도 데쳐서 익힙니다. 채소는 불에 한번 갔다 오면 색이 더 선명해지고 진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양배추는 지금 몇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지 예, 다 되면 일곱, 우리가 무지갯빛을 다 쓴다 생각하고 자연이 주는 색깔은 오늘 다 쓰고 싶은 거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은. 먹기 좋게 그렇죠. 한입 거고. 그게 너무 큽니다. 아, 커요. 제가 또 한 입 많이 먹으려고 아니, 욕심내는 얘가 좀 가라앉아줘야 돼요. 바닥에 깔아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콩이요. 요새 이제 마지막 풋콩이에요. 울타리 콩이라고도 하고 뭐 전배기 콩, 제비콩 이러는데 우리 민족이 크게 단백질을 걱정 안 하고 살았던 이유가 이 때마다 나오는 콩 때문에. 콩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두부는 약간 이제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서 소금 좀 뿌리면서 구워주면 두부 자체에 간이 조금 돼야 돼요. 소스가 아무리 있어도. 콩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네. 각종 뿌리 채소도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예요. 양상추까지 하면 10가지 채소가 들어갑니다. 구절판이네요, 구절판. 이 홍시에다가 감식초를 넣고요. 보통 꿀을 넣어서 하는데 네. 단풍 계절이니까 단풍 시럽을 그래서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드레싱 소스에 관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또 새롭고.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뒤통수 치는 요리를 잘하세요. 홍시 시럽 끼얹어 먹으면 입안 가득 가을 향. 찌거나 굽던 고구마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데요. 고구마는 이미 네.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미리 다 쪄서 으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넣어서 두부 으깬 거하고 같이. 그래서 얘는 이제 파란색. 이 정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려주시면 옷이 입혀져요. 채소를 색깔별로 나눠 고구마와 섞은 후 동글동글 경단 모양을 만듭니다. 진짜 삼색이네요. 네. 초록색, 주황색. 그러니까 이게 뭐 인위적으로 색깔을 낸 게 아니라 채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득 넣고 이렇게 하면 서로 그 기름이 막 튀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 맛이 있겠죠. 왜냐면 맛 없으면 용서 못 하시니까. 맛없으면 용서 못 해. 요리 원칙. 맛없으면 용서 못 해요. 일단 맛은 있어야 돼요. 잘 튀겨졌네. 달콤, 담백, 맵싸한 단풍 간식입니다. 산국도 가을 한철 즐기는 근사한 식재료라죠. 사람이 신경 많이 쓰고 피곤할 때 머리 아프잖아요. 약간 머리 아파 이럴 때 이 국화차가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또 옛날 분들은 이 국화꽃을 말려가지고 벽에 속에다가 넣어서 잠잘 때 입반죽을 해야 돼서 네. 찹쌀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그 구절초전 예, 예. 보였던 거랑 비슷한 거죠? 예.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죠. 근데 오늘 소스만 꿀 대신 단풍 시럽. 네. 그리고 꽃이 바뀌었고. 아우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얘를 데칠 거예요. 그래서 데치고 질긴 줄기만 떼내고 네. 이대로 안 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똑똑 따주세요. 네. 진한 국화 향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데요. 개미다. 그래요? 개미가 따라왔어. 개미야 너 이리 와봐. 고사님 저기다 갖다가 버리고 오세요. 밖에다가 보내주세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꼭 눌렀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기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똑똑 잘라서 이렇게 집에서 떡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만들어 봤죠. 진짜요? 네. 좋은 경험하시네. 저렇게 데치는 거 네. 색깔도 이뻐지지만 살짝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없애주는 거예요. 이것도 부침류예요? 아니요, 이거는 참기름을 참기름. 좀 이렇게 해서 아우 얘는 진짜 소꿉장난하는 국화전이다, 그지? 네. 어떻게 이렇게 500원 동전만 해요. 이게 전마다 모양이 다 다르네요. 두 송이 있는 거, 세 송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올리는 사람 마음이지. 그렇네요. 메이플 시럽을 한 방울씩. 아, 먹기 미안할 정도로 귀여운데요. 귀여운 국화전. 향이 좋죠? 한입 크기 국화전까지. 빨갛게 노랗게 물든 식탁으로 단풍놀이 떠납니다. 스님, 네? 우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차가 있었던 건 처음인데요. 아, 오늘은 이제 국화차고요. 네. 원래 이제 입가심차라고 그래서 식전에 차로 입을 한번 헹궈주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오랜만에 건배합시다. 건배.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돌려서 마셔야 돼요. 이게 한 송이 띄웠는데도 향이 네, 있어요. 그죠? 와, 올해 밤 정말 다네요. 그죠? 네. 간 안 했는데. 간 안 했는데 좋죠. 원한 거예요? 네. 죽에 간 안 했어요. 채소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자연밥상. 한술 뜨고 따라오는 맛평가. 들깨 향이 너무 좋죠. 아니 샐러드가 이렇게 향이 굉장히 찬데요. 지금 이게 다 익혀서 그런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애들 차서 안 먹이는데 네, 익혀서 먹으니까 뭐든지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샐러드 익혀서 먹으니까 너무 근데 맛있어요. 국화의 쌉싸름한 맛을 지금 단풍 시럽이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꿀이랑 단풍 시럽이랑 어떻게 달라요? 사실 꿀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의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우리 혈관에 침투해요. 삼투압으로. 근데 이제 단풍 시럽은 어떤 과정을 거친 나무 수액이거든요. 다른 거하고 똑같이 소화 기전을 겪기 때문에 얘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화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국화전은 음력 9월 9일 중양절 절기 음식이라죠. 근데 요즘은 세시풍속을 잘 챙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찰에서는 그 전통을 좀 이어가고 있나 보네요.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면 한국의 사찰에 다 있죠. 거주문화, 집에 관련된 것도 한옥도 여태 사찰에서 잘 이어져 오죠. 옷도 우리는 한복식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잖아요. 심지어 네. 승복들이. 먹는 것도 옛날부터 먹던 습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해줘야 된다. 나라에서 월급 주듯이 스님들도 월급 줘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잘 지키고 사니까. 그렇네요. 단풍이 지고 가을이 갑니다. 입동 지나고 이제는 겨울. 가을아, 올해도 고생했어.